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영상을 찍는 거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종목을 한꺼번에 했더니 오히려 더 보기 힘들다고, 자기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섞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종목까지 보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예전에 했던 대로, 자, 그냥 바이넥스, 프레티브 바이오파마 따로, HL백으로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찍게 됐어요. 장중에 찍어도 다 조금 더 나은 편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 시장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1시 57분, 2시 장 후반을 지나고 있어요. 이 장 후반을 지나고 이제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물론 모든 건 다 끝나봐야 하는데, 끝났을 때 장 마감 상황은 HLB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장 초반부터 꾸준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자, 금융투자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파는 금융투자가 오늘은 지금 매수세 들어왔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왔고 연기금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주식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자, 코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이 그래도 코닥 시장은 조금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코닥 시장도 나름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지수 차트를 보면, 자, 이제 주봉이 점점 완성돼 가죠. 자, 주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번 주 내일이 끝나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주봉 오수선이 잘 있죠. 물론 오늘 장 후반이나 내일까지 봐야 되지만 이렇게 오수선이 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추세가 상승했다가 자,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있죠. 이런 조정 구간에 있으면 오주선 회복을 시켜주면 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코닥 시장도 당연히 보시게 되면 오주선 위에 잘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매물대가 좀 두꺼운 965포인트, 이 공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963포인트, 4포인트 여기서 하려고 있는데, 요 965포인트만 뚫어주면 조금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이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늘, 물론 이제 장 끝나봐야지만 지금 장 중에는 어쨌거나 60일선에 잘 올라가 있는 코닥 시장이고요.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60일선 회복, 수급일선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60일선에 이쁘게 올라탔습니다. 이 강력한 매물대 때문에 강하게 상승하지 못해도 이게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는, 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 자, 이렇게 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10만 리터 이를 갖춘, 제 규모, 10만 리터의 규모 배양기를 갖춘, 자, 백신센터 착공식을 30일을 했죠, 어제. 자, 어제 하면서, 요렇게 이제 연내 그, 백신에 대한 그 중국 및 생산 공장에 대한 검증을 자, 모두 마친다는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회사 내용은 발전성이 있고 좋은데, 자, 기술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인 거는, 자, 월봉에서 일단 전월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27,500원대. 제가 27,500원대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리를 잘 이탈 안 하고 있고, 물론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지금 2시예요. 3시가 끝나봐야 장 막판에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도 저번 주에 당연히 훼손하지 않았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내일 이 거래일 남았어요. 이제 주봉이. 자, 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 5주선의 가격이 3만원대인데, 되도록이면 오늘 내일 좀 급등해서 5주선이 회복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만 회복을 안착을 잘 해주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고, 그러고 그때부터 후 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자, 아직은 5주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깝게 일봉을 보시면 이게 어제 거드린 이 옹벽이에요. 이 밑에 깨지 마라 거드렸는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21년, 그러니까 올해 3월 9일날 이 자리를 지켜주고 꼬리를 달았죠. 자, 누군가가 잘 지켜주는 이 꼬리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깨고 잘 돌아섰는데, 어제도 보시면 이 꼬리가 정확하게 여길 찍었죠. 이 옹벽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지켜줘야 되고, 오늘 조금 좋은 상황이 되면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려서 5일선이 안착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5일선이 안착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또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꼭 오늘 5일선에 안착을 못하고 5일선을 못 들어주더라도 최대한 5일선 위에 붙여놓고 내일부터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이 이평선들이 거의 다 모여가죠. 저 위에 있는 노란 게, 자, 20일간의 이동 평균선이에요. 21선이죠. 자, 요게 이제 거의 생명선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급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로.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바닥을 잘 다져야 되고, 자, 꼬리를 달면서 이날 이 3월 18일처럼 이 21선을 자꾸 돌파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수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뚫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5일선 위에 돌파 21선라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다중바닥이 형성되면서 21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자 추세를 잘 유지하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언제냐면 3월 15일 날 16일 날 이렇게 중요한 제가 지지선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순간 이 지지선은 지금부터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한번 상승을 해서 꼬리를 달면 자 저렇게 21선 가격인 3만원대를 한번 맞고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저 자리만 돌파해주면 이쁘게 추세를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천만 다행인 거는 이 3월 9일에 저점이 27,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다행이고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그에 맞는 대응이 또 필요합니다. 조금 내시경을 갖고 이제 60분봉이 돌아오면 자 60분봉이 좀 둥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21선이 굉장히 다행인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드디어 이 굵게 거드린 게 이제 60분봉상 21선 보통 이 선을 21선이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그냥 황금일선이라고 부르면 지금껏 3월 23일부터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근데 어제도 돌파 시도 실패했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 안착을 했죠. 아주 가깝게는 이 21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60분봉상 60분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1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2시니까 3시까지 봉 하나가 완성되겠죠. 이 가격이 28,300원이에요. 즉 28,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61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5일선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원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상황은 내일 금요일 5주선이 올려놓는 건데 자, 이 상황이 되기를 조금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인데요. 어제 급등 후에 오늘 약간 조금 밀리고 있죠. 바이넥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또 월봉이 중요하겠죠. 제가 어제 10개월 선의에 깔끔하게 올려놓지 못하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자, 예전에 이 강력한 매물대는 일단 올려놨어요. 이때가 16년도 7월달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때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된 이 연두색, 녹색 진하게 그려드린 게 5개월 선인데 이 5개월 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가 됩니다.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이 자리를 뚫을 때 강력한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7월달, 8월달 우리 이 물량 다 소화했어. 근데 이제 바이넥스에 관한 안 좋은 이 뉴스가 뜨면서 엄청나게 하락했죠. 하락했다가 저번 달 막판쯤에 계속 끌어올렸어요. 이 주식이 꼬리를 길게 달았죠. 근데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지금 안 깨고 있죠. 사실 이 CMO 분야 쪽은 바이넥스가 굉장히 아직도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데 뉴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뉴스는 꼭 참조 사항으로 봐요. 주식이 정말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다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서 5개월 선을 회복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쭉 당겨보면 이 녹색선 그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5개월 선을 뚫어놓고 안착을 해야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저번 달 종가, 오늘이 지금 첫 시작이죠. 월요일에 5개월 선 돌파 회복을 못 해줬죠. 10개월 선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때 5개월 선 2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21,000원 밑을 지지하고 다시 돌아 나가야지만이 이 친구가 그래도 이 정도를 단기 바닥권으로 볼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 어차피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바이넥스는 항상 23,000~24,000원부터 매수를 해놓으면 항상 28,000원, 3만원이 가는 이게 장기 박스권에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을 해버려서 저번에 안 좋은 뉴스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CMO 분야는 이제 건전하고 괜찮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식이 이제 이렇게 반등을 잘 해줬죠. 결국은 저 선을 땡겨 놓으면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어제 급등을 했어도 자,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진 겁니다. 즉,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넥스는 이 매물대를 깔끔하게 소화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꽤 중요하고요. 일단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죠. 어차피 내일 영상 한번 더 찍어 드릴 건데 일단 내일 종가상 요렇게 5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5주선 위에 이쁘게 올라서고 5주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정확하고요. 5주선만 지켜주면 5주선 근처 가격이 자 26,000원대인데 21,000원대인데 아까 월봉에서 제가 21,000원대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 거의 다 똑같이 가격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21,000원만 잘 딛고 5선 돌아나가면 매수 그리고 25,000원대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매수 매도를 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이 현상은 조금 더 쉽게 보여요.
예전에 저도 이제 바이넥스를 매수 매도를 진행했다가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요렇게 엄청나게 긴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예전에. 여기를 이제 안 좋은 뉴스와 함께 급락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한 편인데, 이 3월 12일을 기준으로 회복을 해줬는데, 이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역시나 이 박스권 맞고 떨어진 거죠, 이렇게.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 박스권을 자꾸 돌파한 꼬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좋은 거고요. 일단 아주 가깝게는 지금 60일선 위에 못 올려놓은 게 좀 아깝긴 한데,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져서 밀리면 5주선을 지켜줄 거예요. 그 5주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이 녹색선 굵은 게 5주선이에요. 이 5주선을 지켜줄 때 바로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만 이쁘게 안착해주고, 이 5일선을 딛고 돌아나가 주면, 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둥그스럽게 돌아가면서 5일선하고 만나는 자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떨어지더라도 5일선만 이탈하지만 괜찮고요. 5일선 이탈하고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아직 5일선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상황 봐야죠. 내일 만약에 또 다른 악재로 5일선이 깨지면 위험하긴 한데 쉽게 안 깨지는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주식은 또 쉽게 속단하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응 영역인 거죠.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비중을 줄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대응 방법을 세우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어쨌건 가깝게 자 5일선 철대 5일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그리고 시장의 중간 상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